어서와 클릭수학의 클쌤입니다. 오늘 삼각함수의 마지막 시간이네. 삼각형의 넓이, 그 도형 넓이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다 평면 도형이라서 어, 다각형들의 넓이는 삼각형으로 다 만들어 구할 수 있거든. 뭐 삼각형도 반 자르면 삼각형이 나오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삼각형이 하나 있어야 되겠지, 대상이. 자, 이런 삼각형 ABC가 있을 경우에 넓이 구하라. 그럼 가장 일반적인 넓이 구하는 방법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방법. 수를 내려가지고 이 길이를 만약에 우리가 h라고 하자. 요점을 h라 하고, 그다음에 BC의 길이를 a라 하고, C의 길이를 b라 하고, 그다음에 AB의 길이를 c라고 하고. 자, 이럴 때 넓이 어떻게 구해요 한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말하겠지. 넓이는요, 반으로 나눠야 되니까 2분의 1, 밑변이 a고요, 높이가 h라서 밑변 곱하기 높이 ah로 나타낼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넓이 공식. 초등학생 때부터 해왔던 가장 일반화된 넓이 공식 되겠나? 근데 우리는 이 h를 각 b를 이용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거든. 어떻게 나타내지? 그치? sin b 하면 되겠지. sin b. sin b 하면은 c분의 h 나오잖아. c분의 h. 그럼 분모 c만 양면을 곱해줘 버리면 h가 남겠네. 그래서 h는요, 원래 c분의 h인데 양면에 c를 곱했어요. 그래서 곱하기 c. 그리고 c분의 h 뭐였냐면 sin b였어. sin b. 그래서 여기 h 대신에 이 값을 식에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대입을 해볼게요. 넓이는요, 2분의 1. 그리고 a 밑변 똑같고 h 대신에 c 곱하기 sin b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2분의 1. 이제 이걸 순서대로 쓰면은 c a sin b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a, b, c가 다 나오는 거야. a, b, c.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각으로 나오는 거야. A, B, C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를 sin C로 정리를 하면은 공식은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분의 1 A, B 곱하기 sin C. 그럼 A, B, C 다 나온 거지. 그래서 하나의 공식을 대표로 정해야 되니까 요거를 대표로 정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 A, B, A, B 변의 길이는 A, B 요거야. 그런데 뭘 알아야 되냐면 끼인각 알아야 돼. 끼인각. 변변 사인 끼인각의 절반이 넓이. 변변 사인 끼인각의 절반이 넓이. 되겠나? 변변 사인 끼인각의 절반이 넓이. 해서 이게 중학생 때도 나왔던 공식인데 이 총 정리한 김에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지. 물론 같은 원리에 의해서 넓이는요, 2분의 1. 이게 C가 아니라 A가 돼버리면 아까 봤던 것처럼 CA, 아까 A 했나? 아까 B 했지. A가 돼버리면 BC 남네. BC BC sin A 해가지고 A, BC 다 나오게끔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또 여기 이제 C로 정리했으니까 B를 다시 적어주면은 B로 쓰게 되면은 C, A sin B라는 공식으로 정리되는 거지. 그래서 요점은 이게 A, B, C 한 번씩 다 들어간다는 거야. A, B, C 얘도 A, B, C 이렇게 A, B, C 한 번씩은 들어가는데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각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정리되는 거고, 또 다른 공식이 또 있습니다. 이름은 헤론의 공식. 헤론의 공식이라고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세변의 길이가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세변의 길이가 간단하게 나와줘야 돼. 그래야 적용을 시킬 수 있지. 세변의 길이가 조금 복잡하게 나와져 버리면 이 공식 쓰는 자체가 힘들어져 버려. 그래서 잘 쓰진 않는 공식이야. 근데 세변이 아주 간단하게 값이 딱딱딱 나왔을 때는 편하게 쓸 수가 있어. 자, 얘는 뭐냐면 우선은 스몰 s를 정의 내릴 건데, 스몰 s는 둘레의 절반입니다. 둘레의 절반. 그럼 둘레가 뭐냐면 세 변의 길이 합이지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얘를 반 나눈 값이 스몰 s의 값이야. 그랬을 때 넓이 s가 뭐냐면, 넓이 s를 구하는 방법은 이 s에다가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를 곱하면 돼. 넓이에다가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를 다 곱해. 그리고 나온 값에다가 뭐 하냐면 근호를 씌워줘. 이렇게. 이게 해론의 공식이야. 되겠니? 그래서 사각형이 예를 들어서 길이가 아주 간단하게 주어져. 예를 들어서 뭐 할까? 3 3 5 6.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 보자. 그러면 스몰 s는 어떻게 구하냐면, 스몰 s는 둘레 총합이 얼마냐면은 14거든. 그 반 나눠. 그럼 7 나오지. 그래서 넓이 s를 구합시다 하면 넓이 s는요. 7 곱하기 7 빼기 3 하면 4, 7 빼기 5 하면 2, 7 빼기 6 하면 1. 나온 값에다가 뭐 한다고? 루트.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는 게 2가, 요거 때문에 2가 나오고 나머지 못 나오네. 2 루트 27, 14. 넓이가 2 루트 14. 간단하게 정리되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뭐 그 합의 반 나누는데 이렇게 뭐 자연수로 딱 떨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루트만 씌워져 있다 하더라도 루트 3, 4, 5, 3, 5, 6 이렇게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합한 것을 2로 나누면은 이렇게 정리가 안 되거든. 거기에다가 곱하고 또 자연수 뺀 걸 또 곱하고 또 자연수 뺀 걸 곱하면 그 자체가 너무 복잡해져. 그리고 홀수만 나오더라도 다 분수꼴이야. 그래서 특별하게 간단한 경우 아니고서는 잘 안 써. 그래서 잘 안 쓰다 보니까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자주 까먹는 공식이기도 해. 근데 알아두면은 이런 경우에는 참 편리하게는 쓸 수는 있다. 편리하게는 쓸 수는 있다. 근데 잘 쓰이진 않는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알고 넘어가도 괜찮다. 그리고 사각형 ABC가 있는데 이렇게 외접원이 있고, 외접원에 반지름이 들어갔을 경우에, 외접원에 반지름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럼 반지름이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공식 떠올리냐면 사인 법칙. 되겠나? 사인 법칙. 그때 사인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는 지름과 같습니다. 지름이 2R이잖아. 기억하지? 그리고 방금 배운 넓이 공식이 뭐냐면, 이제 얘가 기본이야. 이제는 2분의 1 그리고 BC 사인 A, 이게 넓이 공식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이거는 외접원의 반지름 R이 있기 때문에 R이 들어간 식을 적용을 좀 시켜보자. 그게 뭐냐면 사인 공식에서 사인 A는 지름분의 A 이렇게 나오잖아. 이 공식을 써가지고 사인 A 대신에 얘를 대입하게 되면은 저 넓이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1 BC 그 다음에 2R분의 A. 그래서 정리하면 분모가 얼마 되냐면 2 곱하기 2R 되니까 2는 4R, 분자가 A, B, C, A, B, C 이렇게 나와. 4R분의 A, B, C. 그러니까 이 변들 곱한 값을 지름의 2배로 나누면은 넓이가 됩니다. 얘도 하나의 공식으로 나온 거야. 뭐한 값을, 변들을 싹 곱한 값을 얼마로 나눠? 지름의 2배. 뭐 한다고? 변들을 싹 곱한 값을 뭘로 나눈다고? 지름의 2배. 되겠나? 얘도 하나의 공식입니다. 그럼 아까 거 확인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땡, 떼레댕, 떼레댕, 쿵짝짝, 쿵짝짝. 자, 이 원이 없네. 패스. 왜 저번에 반지름이 없네. 패스. 그냥 쌤이 아까 임의로 만든 거라서 반지름이 없어. 있는 걸로 찾아가지고 하자. 그리고 사인 법칙에서 또 뭐 있었냐면 이런 것도 있었어. 한 변의 길이 b는 지름에다가
sin b를 곱하면 된대. 왜냐면 sin b분의 b는 지름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b는 양변에 sin b를 곱하면 2r sin b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럼 c도 당연히 지름 곱하기 sin c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그걸 어디 대입할 거냐면 여기 b와 여기 c에 대입해 보려고. 그럼 또 형태가 또 달라지겠지. 그래서 대입을 해봤더니 넓이는요. 야, 2분의 1은 완전 찾을 수 있는데 2분의 1 b 대신에 2r 지름에다가 sin b, 그 다음에 c 대신에 2r 지름에다가 sin c, 그리고 뒤에 곱하기가 sin a 달려있잖아. 이제 정리할 건데 2분의 1하고 2하고 약분돼 버렸어. 그럼 남은 개수가 2 남았고, 그 다음에 r이 1개, r이 2개.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2 하나하고 r 2개 해서 2r 제곱 그리고 sin a, sin b, sin c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sin a, sin b, sin c 이렇게 남아있지. 되겠니? 그래서 2개 r 제곱 sin a, b, c 이것도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공식이 몇 개냐면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1개 2분의 1 변변 사인 끼인각,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을 경우에 지름 2배분의 세변의 곱 되겠지? 세변의 곱을 지름의 2배로 나눈 값, 그 다음에 2r 제곱 사인 abc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또 있어. 우리가 중학생 때 배웠던 거. 이번에는 내접원이 있을 경우에, 그지? 자, 이런 상황 모든 삼각형에는 내접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접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할 때 그때 넓이 공식 우리 배웠잖아. 넓이는요 2분의 r에다가 둘레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해서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배웠어요. 언제 배웠어요? 중학생 때 배웠어요. 맞니? 근데 얘를 또 지금 또 증명을 해 보려고 해요. 증명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지. 세 변에 다 수선을 내려야지. 이렇게 척척 접점까지 내리면 다 수선 직각이 되니까. 그랬을 때 얘를 세 개 삼각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 어떻게 나눌 건데요? 꼭지점들을 다 연결해. 이렇게 다 연결해. 그래가지고 요런 처음에 A부터 해볼까? 요 밑에 있는 삼각형 요거 넓이 어떻게 나와? 넓이는 2분의 1 AR.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밑변이 B고 그 다음에 높이가 R이거든. 넓이는 2분의 1 BR.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삼각형 요거 밑변이 B고 높이가 R이지. 넓이는 2분의 1 CR. 얘들을 세 개를 다 더하면은 전체 큰 삼각형 합쳐야 되겠지. 그래서 공통인수인 2분의 1R을 묶어내는 거지. 2분의 1R을 묶어냈더니 남은 것이 A고요. 남은 것이 B고요. 남은 것이 C예요. 해서 위에 공식이 나와요. 라고 중학생 때 내신 배우면서 넓이 공식을 함께 배웠었다. 그지? 얘도 나오고. 또 잘 안 쓰는데 좌표가 주어졌을 때 쓰는 공식이 또 있긴 하거든. 이렇게 A, B, C에 대한 좌표가 주어지면 그러면 변의 길이들을 다 구할 수 있잖아. 그치? 변 길이 나오면은 넓이 나오잖아. 그러하여 결론은 뭐냐면 넓이는요 늘 따라 붙는 거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얘는 절대값이 있어. 절대값. 그래도 좌표를 X좌표를 쓰는데 하나, 둘, 셋 순서대로 쓰고 제일 적 걸 한 번 더 써. X1, X2, X3를 쓰는데 제일 처음 걸 한 번만 더 써. 그리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Y좌표를 쓸 건데 Y도 제일 처음에 걸 한 번만 더 써. Y1, Y2, Y3 하고 제일 처음에 걸 한 번만 더 써.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짝짓기 할 거야. 짝짓기 할 건데 방향은 x는 이쪽이야. 이쪽, 이쪽, 이쪽. y는 반대쪽 위로 가야 되겠지? 이쪽, 이쪽, 이쪽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를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 일단 뭐 2분의 1은 어쩔 수 없이 2분의 1이지. 그리고 절대값 일단 x쪽 애들부터 쭉 쓸 거야. 그 애를 가로 안에 먼저 담아 볼게. 절대값. 이렇게 한 게 무슨 뜻이냐면 x1, x2 얘들 둘이 짝이라는 얘기야. 아, x1, x2가 아니고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 그래서 그때 한 개 더 필요한 거야. x3, y1 여기다가 빼기 다음에 이쪽 y쪽 거 y1, x2, y2, x3, y3, x1 얘들 뺀다. 그 다음에 절대값. 요것도 넓이 공식이야. 근데 잘 안 쓰겠지. 잘 안 쓰겠지. 그냥 이런 공식도 있구나라고 그냥 구형만 하시고요. 얘를 쓸 일이 지금은 잘 없겠지. 어, 실제로 잘 없어. 이런 공식이 있구나 하고 그냥 구형만 한다 생각하세요. 이거를 이렇게 쪼맨다 그래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화살표 있잖아. 얘 때문에 옛날에는 신발끈 공식 이렇게 해서 외웠었거든. 신발끈 짜매는 것처럼 모양처럼 나와서. 근데 지금은 뭐 외우진 마시고 아 이것도 하나의 공식이구나. 넓이 구할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 참 다양하구나. 세상은 넓다 뭐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들은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러면 사각형을 통해서 또 뭐 구할 수 있냐면 사각형 넓이도 구할 수 있거든. 그럼 사각형 넓이 한번 구해볼까? 사각형 중에서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게 평행사변형. 자, 이거 기본입니다. 자, 평행사변형 두 쌍의 대면이 각각 평행사각형. 근데 얘를 구할 때는 뭐가 주어져야 하냐면 변의 길이가 나와야 돼. 변의 길이가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얘를 A라 해보고 얘를 B라 해볼까? 그리고 분위 이상 뭐가 필요할 것 같아? 그치? 끼인 각이 필요하겠지. 요 끼인 각 얘를 세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어디서 많이 보던 게 보이는데? 착시인가? 아닌가? 착시가 아니야. 착시가 아니었어. 삼각형 ABC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ABC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뭐였더라? 공식이. 넓이는요. 2분의 1. 다음 변변 A, B. 다음에 사인 끼인각 요거였거든. 근데 이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으로 반 자르면은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 서로 합동이잖아. 그래서 전체 넓이는 이 넓이 몇 배? 이 넓이의 2배가 되겠지. 그래서 2랑 2분의 1 약분해버리면 결국에 평행사변 넓이는 변변 사인 끼인각 끝 이렇게 변변 사인 끼인각 끝 이렇게 나옵니다. 변변 사인 끼인각 이게 평행사변 ABCD의 넓이 구하는 방법입니다. 변변 사인 끼인각 변변 사인 끼인각 사각형은 그 절반이고 얘는 2배니까는 2분의 1이 없는 거고 그리고 얘를 또 하다 보면은 얘가 확장돼가지고 나오는 그 다음 내용이 일반적인 사각형 어떤 특징이 없는 일반적인 사각형 그럴 때도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 특징이 없는 일반적인 사각형에서는 대각선의 길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 대각선의 길이 얘를 A라 그러고 나머지 한 대각선을 B라 그러고 또 필요한 것이 그들 사이의 각도야. 얘를 세타라고 해볼게. 대각선과 대각선 사이의 각 이 세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했더니 중학생식으로 증명을 하자 그러면 이 B와 평행선을 그리는데 A를 지나면서 하나 그리고 C를 지나면서 하나 그리고 다음에 요 AC 얘랑 평행선을 그리는데 B를 지날 때 지나면서 하나 그리고 D를 지나면서 하나 그리고 그러면은 바깥에 그려져 있는 요 사각형이 결국에 어떤 사각형이냐면 평행사변형이야. 왜냐하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니까 얘 세 줄 평행하지, 얘 세 변 평행하지, 그지? 그럼 평행사변형이야. 근데 평행사변형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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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변들이 길이가 다 똑같거든. 그래서 얘가 A이고요, 얘가 B가 되는 거예요. 사이가 세타잖아. 얘가 세타라는 말은 얘가 세타예요. 그럼 A고 B고 세타면은 요 큰 사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은 변변 사인 세타, AB 사인 세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안에 있는 요 흰 사각형이거든. 얘는 얘를 4등분으로 쪼갰을 때 그 중에 절반, 얘를 4등분 쪼갰을 때 이 중에서 절반, 또 얘 밑에 거에서 절반, 또 이쪽에서 절반만 차지해서 곱하기 2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얻어지는 거야. 이게 중학생용이고 고등학생용으로도 한번 해보자. 고등학생용으로 하더라도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대각선 사이 끼인각 에세타, 얘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를 우리가 편의상 A, 그 다음에 요 길이를 B, 뭘 두든 상관없어. 얘를 C, 얘를 D. 서로 바꿔줘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얘 세타이다 이거만 알면 돼. 그러면 뭐 해볼 거냐면 순서를 좀 정해볼게. 이렇게 A, B하고 가운데 얘를 오라 할까? O. 가운데 요점의 좌표를 오라고 하면 삼각형 ABO, ABO 얘를 1번 삼각형, 삼각형 BCO 얘를 2번 삼각형, 삼각형 CDO 얘를 3번 삼각형, 삼각형 DAO 얘를 4번 삼각형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넓이라고 하는 것은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을 다 합하면은 넓이의 총합이 되거든. 그래서 1, 2, 3, 4번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려고. 1번 어떻게 구해요? 이 삼각형이잖아. 사인, 기인각, 변. 쓸 때 일단은 2분의 1을 쓰고 C, A, 사인, 기인각, 세타. 그 다음에 2번은 일단 2분의 1 써놓고 2번 B, C, 사인. 이게 파이 마이너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3번 일단 2분의 1 써놓고 3번 여기지. 요 B, D, 사인 세타. 그 다음에 4번 삼각형 요거 D, A, 사인 요거 180 마이너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1 D, A,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저번에도 한번 해봤지만 얘는 그냥 세타랑 똑같아. 얘는 사인 세타랑 똑같아. 각별한 공식을 써서 바꿔보면, 그지? 해봤잖아. 그래서 1, 2, 3, 4 다 더하래요. 얘 다 더할 건데 공통인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공통인수예요. 그리고 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얘도 공통인수예요. 그래서 묶어보자. 2분의 1 사인 세타 묶어버리면 처음에 남는 것이 요 CA, 그 다음에 BC, 그 다음에 BD, DA 얘 남지? CA 더하기 BC 더하기 BD 더하기 DA 이렇게 남아요. 그 남는 것들을 또 다시 묶어 볼 건데 뭘 먼저 묶든지 그건 상관없는데 얘를 C로 묶으면 A 더하기 B, 그럼 얘는 뭘 D로 묶을 수 있네. D로 묶으면 A 더하기 B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묶어서 한번 써보자. 2분의 1 사인 세타인데 얘는 C로 묶을 거야. 그랬더니 A 더하기 B가 남게 돼요. 얘는 D로 묶을 거야. 그랬더니 A 더하기 B가 남게 돼요. 이렇게 나와. 그러면 공통인수가 또 AB 공통인수네. AB. 그럼 AB로 묶을 수 있겠네.
이거는 2분의 1 사인 세타고, 어차피 이제 이거로 묶어내면 안에가 다 곱하기 꼴로 바뀌기 때문에 가로가 지금 상관없거든. 그래서 a 더하기 b로 묶어버리면요, 남는 게 c 더하기 d가 남아요. 근데 a 더하기 b가 뭐였냐면은 요 ac고, b 더하기 d가 뭐였냐면, c 더하기 d가 뭐였냐면 요 bd야. 즉 대각선 길이 대각선 길이야. 되겠니? 그래서 정리해서 쓰면은 넓이는요, 일단 삼각형이라서 2분의 1 들어갔어요. 삼각형으로 다 쪼갰기 때문에. 그리고 얘랑 얘가 뭐냐면 변변, 대각선, 그리고 사인, 그들의 사이에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어진 공식도 또 등장했습니다. 일반적인 사각형일 때. 근데 공식들이 주어지면은 걔를 값을 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문제에서 요거 줄 테니까는 이걸 구해봐 하면은 주어진 걸 보고, 아 그럼 이거 써먹으면 되겠네, 저거 써먹으면 되겠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 일단 뭐 공식은 이런 것까지야. 근데 말했다시피 얘들이 응용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풀어내는 게 좀 곤란한 거지. 공식을 그냥 바로 적용시켜가지고 푸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 한 대각선을 A, 한 대각선을 그냥 A, 나머지 한 대각선을 그냥 B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 그래서 공식이 S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 내가 일부러 이제 끊어서 A, B, C, D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전체가 A, 전체가 B 이렇게 주어져. 길이가. 뭐랑 비교하기 위해서? 얘랑 비교하려고. 그래서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다 2분의 1 곱하면 된다는데, 각각의 역할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 사인 기인각인데 그 절반이 전체 넓이가 되는 거다. 되겠지? 우선은 공식을 바로바로 대입하는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기본 공식을 익혔으면은 그 다음에 응용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사용함수 마지막 시간에 배운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뭐였냐면 넓이였어. 넓이. 넓이 어떻게 구하나 하고 이제 주어진 걸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라. 처음에는 삼각형 넓이 구하래. 어떻게 구하냐? 그동안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할 거다. 근데 높이를 안 주겠다. 그럼 높이 안 준다고? 이 2분의 1이 어디 갔냐? 이 사라졌네. 높이를 안 주겠다. 그럼 어떻게? 그럼 높이를 내가 구하겠다. 높이를 내가 구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래. 이렇게 하면은 높이 대신에 이 값 써가지고 구할 수 있어. 됐지? 근데 변의 길이 막 주는데 변의 길이가 막 되게 간단해. 그러면 아, 해롱 공식을 쓰겠다. 해롱 공식. 요거 대입하면 돼. 끝나버려. 되겠지? 그런데 외접원의 반지름이라는 게 뜩 나와 있어. 아, 이 변들의 길이하고 외접원의 반지름하고 나와 있어.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그러면 변들의 곱을 지름의 2배로 나눠버리면 넓이야. 그 변들의 곱을 지름의 2배로 나눠버리면 넓이야. 뭐라고? 변들의 곱,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변들의 곱을 지름의 2배로 나눠버리면 넓이야 되는 거야. 되겠지? 그 다음에 내저번의 반지름이 또 나와 있어. 이번엔 내저번이야. 내저번의 반지름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둘레를, 그 내저번의 반지름은 좀, 이게 내저번 자체가 안에 들어가는 원이니까 좀 작잖아. 외저번으로 바뀌니까는 크고. 내저번 작은데 그의 반지름은 또 짧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을 또 반뚜껑 돼가지고 곱해야 돼. 둘레에다가 내저번의 반지름을 또 절반 내가지고 곱해야 돼. 그런 넓이가 나온대. 되게 조그맣지? 근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윗말을 확 키워버리면 뭐 크게 되는 거지, 뭐 길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어, 외접원의 반지름 할 때 또 넓이 구하는 공식이 또 있어. 각 세 개 다 이용해가지고 변의 길이는 안 써요. 각만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r 제곱 sin abc, 2r 제곱 sin abc. 외접원의 길이가 있는데, 이거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는데 반지름 제곱하고 그 2배를 해버려. 그리고 sin a 곱하기 sin b 곱하기 sin c, 2r 제곱 sin abc. 이런 공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알고 각 변의 크기를 안다. 근데 뭐 각 변이 특수각으로 나왔다. 그러면 값이 간단하잖아. 그럼 2r 제곱 사인 ab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좌표가 3개 나와. 그러면 이 변 길이 구하고 이 변 길이 구하고 이 변 길이 구해가지고 오, 변 길이들이 나왔어. 그리고 뭐 내저번의 반지름이나 외저번의 반지름 뭐 또 나왔어. 그럼 뭐 써먹으면 되는데 일일이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발끈 공식. 그래서 사실은 얘를 외우려면 좀 힘들어서 외울 때는 얘를 외우거든. 넓이가 2분의 1 절대값 해가지고 좌표를 하나 쓰고 제일 처음 걸 한 번 더 쓰고 그 다음에 순서 맞춰가지고 또 하나 얘를 짝이니까 쓰고 제일 처음 것도 하나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묶는 거야 신발끈을 절대값이 있는 거고 묶는 거야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하나 쓰고 빼기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 쓰고 근데 외울 때는 이걸 외워 신발끈 공식인데 굳이 지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잡혀주고 구하라 지금 그런 문제가 안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사각형을 배웠으니까 사각형 넓이가 또 나올 건데 중3 때 배웠던 게 이 평행 사변형 이 넓이 구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데요 반 잘라가지고 사각형을 2배 하면은 전체가 된다 반 자른 거 어떻게 구했는데 2분의 1 변변 사인 세타 2배니까 2분의 1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변변 사인 세타 이러면 전체 넓이가 나올 것입니다 그지 변변 사인 세타 근데 아무런 특징이 없는 사각형도 대각선의 길이 주고 그들의 이 무슨 각이냐 이 각 크기 주고 넓이 구하라 그래 그 방법이 2분의 1 대각선 사인 끼인각 알지? 요 사이 요각 요거 무슨 각이지? 이 교각인가 교각 두 선이 교차하면 만들어진 각인데 교각이라 불러야 되나? 대각선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사인 요 세타 이렇게 하면 또 넓이가 나와진다 그래서 응용 문제들은 모든 문제들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튼튼하게 잘 익혀 놓으면 응용하기에 편할 겁니다. 공식 외워놓고 왜 그렇게 나왔는가를 증명해서 알아두면은 응용이 나와도 적용이 돼. 근데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 풀라고 하지 않고 처음에는 공식을 바로 적용하는 문제부터 주잖아. 적용시키면서 공식 외우고 그리고 공식 증명하면서 또 공식 외우고 그러면 과정과 결론이 외워진 상태거든. 그럴 때 이제 응용 문제를 여러 유형으로 연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새로운 유형이 나와도 적용이 되는 단계가 올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하나 한 걸음 밟아가는 거니까 막 강의 듣자마자 우와 나는 응용 문제 바로 풀래 이래버리면 망하는 거야. 강의 듣고 나면은 일단 개념부터 따라 해봐야 돼. 공식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공식이 있다던데 하면서 막 써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증명 막 따라 해보고 그래가지고 공식을 조금 이제 익혔어. 그러면 바로 적용시키는 문제를 연습으로 막 풀어봐야 돼. 그거 풀면서 공식 외우는 거야. 그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과정도 좀 알게 됐고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을 말하는 거지. 공식도 좀 외워졌다. 적용하면서 막 외웠다. 그 다음에 응용 문제 푸는 거지. 그래야지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문제 해결 방법 찾는 거지. 기본도 모르는데 응용 문제 갖다 풀라 그러면은 아우 힘듭니다. 물론 처음부터 되는 사람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런 천재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본부터 밟아가야 돼. 그러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수학 공부에서는 이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 깁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공부해야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비교적 기본적인 내용들로 구성된 단원이었으니까 이름만 뭐 조금 삼각함수 좀 어렵게 들리나? 하긴 뭐 모르겠는데 내용 자체는 기본적인 내용이야. 문제는 그 기본을 익혀야지 약간 어렵게 꼬아낸 문제들, 응용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응용 문제까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